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 소집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했죠? 러시아와 중국은 또다시 거부권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성명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단합된 결의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죠. 왜? 러시아와 중국이 태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저렇게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도발을 한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미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거지만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지금까지 문재인 전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잘해줬지만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1월 달부터 5일까지 엄청난 12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이건 김정은은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로를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벼랑끝 전술은 아니다. 벼랑끝에서 같이 떨어지자고 할 때면 그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하지 말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은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 마지막 최종 목적이 전략 전술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때는 왜 가짜라도 비핵화한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 비핵화할 수 있다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말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전 정권을 이용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한계의 문재인 전 정권을 이용하려고 했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진짜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5년 동안 줄기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 안 한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전 대통령이지만 문재인과 김정은이 3번의 정상회담을 한 것은 문재인을 이용해서 핵보유국으로 빨리 진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좌절되자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핵실험만이 남았습니다. 전술 핵무기 실험, 즉 소형 핵무기 실험. 북한은 7차, 8차, 9차 연이어 핵실험 준비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위에도 이미 3번 갱도뿐만 아니라 3번, 4번 갱도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 지하 깊이가 5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술 핵무기 실험만 남았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그냥 실험을 하고 실험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국방과학원에서 만든 소형 핵폭탄을 현지화하면서 공개하고 이게 2013년도에 그랬죠. 핵무기를 실험하기 전에 대형 이 전략 핵무기 만들어 놓은 모형을 가서 보면서 직접 김정은이가 가서 국방과학자들과 그리고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과 핵무기를 보면서 현지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했던 거죠. 가짜가 아니다. 우리 진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북한 김정은은 당전의 정치국 회의든 아니면 당전의 군사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실험 그 명령서에 사인하고 아니면 직접 그 현장에서 핵실험 모형도를 보면서 또 현지도를 하고 나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래야만이 북한이 자기들이 목적, 즉 전술 핵무기까지 보유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게 전술 핵무기를 소형 핵무기를 실험했는지 아니면 그냥 조그맣게 그냥 성공도 못하고 나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는 수준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이지 않고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실제 어떤 핵무기를 실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핵실험했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하려는 것은 바로 전술 핵무기, 즉 소형 핵무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이것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1월 8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8일 현지 미국 시간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일 할지 모레 할지 그건
북한이 준비가 이제 11월 8일까지 하지 못했다면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11월 8일 전에나 그 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1월 8일 총선하기 전에 선거 있기 전에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당에 어느 정도 유리한 국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오히려 트럼프 전 정권에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이전에 핵실험을 혹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략적 차원에서 11월 8일 날 핵실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1월 8일이 지나서도 지난 후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바이든에게 유리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한미 공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김정은이 달가할 리는 만무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월 8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전에 핵실험을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핵실험을 할지 이제 이틀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합참이나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는 것도 이미 북한의 완벽한 핵실험 준비는 완료됐다. 이제 김정은의 지시만 남았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